사실 주말 내내 약간 이렇게 뭐 친선돼서 이제 마지막 인터뷰 한다라고 해서 마음이 편안하진 않았나 봐요. 기승송하고 어제도 잠을 설친 것 같은데. 대사직을 수락을 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10년까지 활동을 하시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었는지. 10년은 할 예상은 아니었는데 자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 시작하는 거 오래 해야지. 그게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오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응했고, 그리고 뭐 이제 그때 뭐 세월호 결정을 하는데 세월호의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초기에는 그런 얘기를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그 어떤 영향이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이제 어떤 그런 사회적 참사와 이런 사회적 정화 속에서 저에게 밀려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안이 왔을 때 자꾸 조건이나 내가 준비되어 있나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일단 응해보자. 그리고 그게 무엇이 됐든지 응했으면 오래 해야 된다. 그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난민 의식에 대해서 뭔가 뚜렷한 색깔로 사회에 다가온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정우성이라는 어떤 익명성이 없는 배우가 해마다 어떤 캠프를 다녀오고 난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연한 어떤 이해나 인식 같은 것들이 뚜렷하게 이렇게 선을 그은 건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영향이 어떻게 포괄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갔느냐는 제가 평가할 수는 없겠죠. 시각적인 어떤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충격과 약간 이렇게 그 남수단에 갔을 때 그 뜨거운 벌판에 펼쳐진 하얀 텐트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게 보면은 그 밖에서 볼 때는 뭔가 되게 정돈돼 있고 어떻게 보면 안정감까지 들어요. 근데 그 안에 딱 들어갔을 때, 그 텐트 안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그 열기와 그 냄새, 그리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딱 목격했을 때는 와, 여기서 어떻게 살지? 여기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 그게 저에게는 이 시각적인 이미지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느꼈던 감각적인 충격, 이게 함께 공존하는 그 이미지예요. 10년 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상황에 부침이 조금 있고 힘듦을 느꼈다거나 활동에 고단함을 느끼셨다, 이런 게 있으면 언제 그러셨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긴장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선대사 활동을 하면서 거듭되면서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긴장감은 점점 커졌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친선대사로서의 인터뷰를 할 때의 언행에 있어서 절대 사회에 강요하거나,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리고 나의 생각이 객관적으로 옳은 생각이야라고 교조적 입장에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나는 내가 본 거를, 그리고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어떤 각색도, 어떤 감정적인 어떤 연민을 보태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고, 그 이야기를 전해받은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자발적인 어떤 동요, 공감에 의해서 함께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점점점 제 스스로에게 정우성은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로서 해야 될 일이 그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2018년도 때부터는 그 단어 선택 하나하나가 더 조심스럽고, 그 긴장감이라는 건 뭐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난민의 어려움, 그리고 어떤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이유,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근데 그 어려움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내 고향에서 내 이웃집이 처한 어려움과 그 어떤 분쟁과 폭력 사태에 의해서 내 고향과 국가를 떠나서 이 공간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어려움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어떤 어려움이라는 한 단어, 어려움에 속한 사람이라는 한 단어로 그 난민을 이해하고 그냥 규정 짓고 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2018년도) 전까지는 우리 사회가 난민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떤 규정짐에 의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그 상황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2018년도에 이제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그때 우리 사회에 큰 어떤 마찰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아마 UNHCR도 놀랬고 우리 사회 전체도 놀랬고 저 역시도 놀랬고 이런 부정적인 그리고 이런 오해에 휩싸인 정보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돌출돼서 튀어나오고 마치 난민이 대한민국에 저 난민들이 들어오는 대한민국이 마치 커다란 정치적 불안정과 어떤 종교적인 어떤 다른 봉기 뭐 이런 것들로 휩싸일 거라는 저런 불안감들이 왜 나오지? 라는 걸 바라봤을 때는 그때는 정말 저 역시도 약간 혼동 속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어떤 당혹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이분법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뭐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맞다, 그러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 반대의 목소리 뒤에 숨어져 있는 저 두려움이나 그리고 그들의 편견, 오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를 자꾸 들여다봐야 되겠고 그걸 캐치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과 동시에 또 이제 우리 사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현재 진행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집단이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가까이 들여다볼 용기가 없는 사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2018년도 뭐 예멘 난민, 제주도 예멘 난민을 이야기했지만 한국 시민사회는 희망을 볼 수 있는 시민사회라고 점점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민간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줄지도 않고 있고 이렇게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정작 그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때 제주도에 가서 그 예멘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주변 제주도민들이 많이 도와줘서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언론에서는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혼돈에 휩싸였는데 거기는 오히려 제주도민분들은 더 차분히 그들을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내륙에 들어와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으면은 그 지역사회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있다라는 게 어떤 직접적인 에피소드를 전에 듣지 않아도 느껴지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또 좀 더 젊은 어떤 새로운 얼굴이 이제 새로운 어떤 주류 세대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주류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또 저와 같은 이해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또 물론 친선대사 이름 그만두지만 제가 제 개인적인 어떤 성향에 맞는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소수자들이나
예, 물론 이제 난민에 대한 어떤 후원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희망은 결국엔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희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초기에 그 우리의 일상 중 그 어느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다. 그 정도로 모든 것의 가치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제 뭐 그 앞으로의 그 일상의 가치를 좀 더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제가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일을 하면서 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난민에 대해서, 그리고 친선대사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건 제 스스로가 먼저 이야기를 못 꺼내요. 왜냐면 저 사람 친선대사 하니까 또 그 유니세프 일 하신다면서 할 때 아니 유엔 난민기구 UNHCR 그래서 이제 기구 이름을 바로 잡아주는 정도.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친선대사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스스로가 이제 나 그 일을 할 때 이랬어라고 이제 더 자연스러운 대화들을 할 거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좀 이런 그 사소함이 결코 사소하지 않은 커다란 의미, 가치가 있는 걸로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갔으면 하는 게 앞으로 좀 내가 개인적으로서 느끼고자 하는 감정과 그리고 만들고자 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